방송 덕분에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60대 박 씨의 이야기를 우린 지난 여름 전한 바 있었는데요. 막 망고 오빠라 부르라. 근데 솔직히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딱 나이가 할아버지 뻘인데. 사랑스러운 출신 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생시켜 주십시오. 댄스 치며 파티를 즐겨봅니다. 같이 어디가 만나. 밴드부 보컬을 지원하셨었는데 떨어졌다고 그 밴드부 선배한테 화내면서 자기 왜 떨어뜨렸냐고 하는 거. 춤법 잘 지켜달라 한마디 했는데 그거로도 이제 신고를 하고 나와 성적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가고 싶었나 봐요. 결국에는 일어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핸드폰으로 이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나와서 성적 확인을 하게 하는 게 위협적으로 느껴서 신고를 했다. 학생과 교사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없이 민원을 넣는다는 60대 박 씨. 알고 보니 박 씨는 명문대 수학과를 졸업한 고학력자로 한의대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재입학을 한 거랍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 학력만 인정되면 누구나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방송 이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이야. 참나. 교육청에서도 발벗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교육부에서 중등 고등학교 입학 제한을 시행을 한다라고 초중등 교육법으로 그러니까 엄청 큰 영향인 거죠 이게. 방송 한 달 만에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재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폭 신고를 거의 안 했고 저랑도 이제 학폭을 신고를 했었는데 방송을 나오고 지하를 했고 그런 상태예요. 요즘에 가끔씩 급식실에서 보면은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를 좀 많이 봐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1학기 때와는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다는 박 씨.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상당하게 저로 인해서 한 10년 이상 할 거를 다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다 제가 뭐 사과를 드리고 2학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학교에 수업을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다짐했죠. 버거리 3년, 기무거리 3년, 봉사 3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단 하나뿐인 학창 시절을 더 이상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우리에게 굳게 약속했는데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 작업을 하던 해양경찰관이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월 우리는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드론 영상을 통해 이재석 경사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헤엄쳐 나오려고 했던 이 경사. 하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바닷물에 홀로 사투를 벌이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이들을 슬프게 했고 분통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혼자 가능하겠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누구 좀 보내줄까? 깨워서? 물이 차올라서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뒤이어 확보된 녹취에서 그가 추가 인원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곳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러 간 사람이 구조받지 못한 현실. 이경사 추모 행사에 나타난 팀장은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재석이 지켜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켜드린 거 죄송합니다. 너가 와서 뭘 했어? 뭘 해도 이제 와서 기자 앞에 괜찮아요. 뭘 괜찮아. 재석이한테. 닥쳐라. 네가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모습만 보였어봐. 이 정도까지는 했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뒤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간 이경사를 추모하겠다며 갯벌 안으로 들어가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팀장. 지난 11월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달 시작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도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다 인정 못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뭐 재석이 못 지켜줘서 죄송하다고 그랬던 사람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00% 다 부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인정하고 사과하질 않아요.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들어간 바다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간 이재석 경사. 진실이 가라앉지 않도록,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린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그날은 지난 7월 17일. 광주에는 오후 6시 기준 366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관 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약 100년 만의 폭우가 도시를 통째로 삼켜버린 날이었습니다. 물 폭탄으로 한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숨졌다는 속보가 이어지던 그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는 정병균 어르신. 하지만 도로는 이미 강이 돼버렸고 가슴이 제가 이제 휩쓸려 본 거지. 완전히 내 몸을 이제 덮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보이질 않죠, 그냥.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급류 속 아스팔트 틈에 발까지 끼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상태로 5분 이상 버티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펜스를 붙잡고 거침없이 다가오는 한 남자. 다름 아닌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거센 물살에 크게 넘어지는 남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어르신을 끌어냅니다. 남자가 위험천만한 물살 속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처럼 구조될 수 있었던 어르신. 이게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살았다 생각이 원이죠. 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망설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와 어르신의 목숨을 살린 남자는 가족도 지인도 아닌 인근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 씨. 당시 앞마당까지 차오른 물을 막던 중에 어르신을 발견했답니다.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못 일어나니까 이거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일단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저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곧 두려움이 엄습했다는데요. 오면 이러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했죠. 심지어 차량까지 급류에 떠밀려와 어르신과 승일 씨를 덮칠 뻔했던 상황.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공업소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하나하나 와서 이제 차를 잡아줬던 거죠. 우리 직원들이 안 왔으면은 또 대변 좀 참사가 일어날 뻔했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은 대변이 먼저 들어간 상황이었고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다 생각이 생겼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타난 이들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정병균 어르신. 어르신은 승일 씨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이 참 많다는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답도 못 드리고 정말로 그냥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여튼 뭐 영원히 잊지는 못할 겁니다. 살려줘서 또 살아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도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괴물 산불이라 불렸던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다른 데로 대피한다는 저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바다 이제 끝 무조건 끝으로 이제 달려나갔죠. 마을이 불길에 고립되자 결국 바닷가 방파제로 향한 주민들. 시뻘건 불길은 점점 다가오고 시커먼 바다는 등 뒤를 가로막고 있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그 순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울진 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출동하면서 야, 소시 비춰줘라.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 모두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곳엔 해경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해경 소장님이 전화가 와서 산불이 오고 있는데 지리에 좀 능통한 구조대장님이 배를 좀 출동시켜 주십시오라는 제의를 받았고 여기 작은 항구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10m짜리 레저보트로 이용해서 진입을 했던 거죠.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지만
해경의 경비 함정은 규모가 큰 탓에 방파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건데요. 하지만 대연시의 레저용 보트도 접근이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이제 옆에 있는 트럭을 발견했어요.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그냥 타고 간 거죠. 마침 트럭을 발견하게 된 대연시는 가서 사람들 있나 확인해봐. 무작정 불길에 휩싸인 도로를 가로질러 주민들이 모여있는 방파제로 향했는데요. 여기 구조대 왔습니다. 이동하실 분들 없습니까? 한 차 실어 나르고 또 가서 또 한 차 실어 나르고 그 사람들이 이쪽에 다 집결을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선착장으로 온 주민들은 대연시의 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이장님과 외국인 노동자 수기한토 씨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여기 사람들 여기 저 할배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다 그때는 한 8시 반 9시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때는 하면 할배들이 자니까 가서 안 깨우면 다 죽어.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든 어르신들을 깨우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는데요. 나가자. 잠깐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업고 언덕길을 오르내리기도 했답니다. 뭐 다리 저 할아버지가 한 명 다리 많이 아프니까 업고 그 방바지 같이 사람이 혼자 도망가면 되게요 안 되잖아요. 그래 다 같이 가야지. 그래 다 살았어. 그날 이후 가족처럼 지낸다는 두 사람. 나는 이거 또 천지 모르고 있는데 야와가지고 깨가지고 하면 빨리 나가자 이래. 왜 하기는 불이 오고 넘어온다. 그래 이거 바쁘게 가기는 그래도 먹고 이게 날 업고 나가. 살렸지. 야, 나 살렸지. 수기한토 씨가 앞장서 7명의 주민들을 구한 덕분에 마을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답니다. 참 의아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도 거센 물살 앞에서도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인데 대체 무엇이 이들을 멈추지 않게 만든 걸까요? 이들의 대답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알겠는데 전쟁통에 여기 옆에 막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냥 내 몸이 반응해서 간 거지. 뭔 생각하고 뭐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고 일단 딱 머릿속에서 위험한 상태인 게 사장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딱 들었었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몸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대단한 결심도 영웅적인 각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더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얻어먹어서 나는 재산이라고 생각해. 또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내가 먼저 진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게 내 마음에 그냥 1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들이 내민 손은 늘 같았는데요. 하나의 끝에서 우린 다시 묻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쩌면 사람은 누군가 잡아준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